나는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곳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부는 없지만 온화한 아름다움과 맑은 눈, 근면하고 근면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가끔은 자수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항상 행복하고 낙관적이었으며 마을의 많은 소년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후이는 같은 마을의 부유한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가족은 큰 밭 여러 개와 작은 상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휘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다소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보호에 의지한다. 처음에 란과 후이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모임에서 몇 번 우연히 만났습니다. 후이의 시선은 란의 상냥한 얼굴에 머물렀지만 그녀는 늘 거리를 두고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두 사람의 운명은 비 오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란이 밭에서 벼를 나르고 있을 때 그녀의 낡은 자전거의 사슬이 끊어져서 쏟아지는 비 속의 진흙길 한가운데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쌀가마니가 젖지 않도록 원뿔 모양의 모자로 쌀가마니를 덮으면서도 바쁘게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이가 어딘가에서 달려와 그녀 앞에 멈췄다. 그는 비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들어올려 그녀가 자전거를 세우는 것을 돕고 밧줄을 묶은 다음 그녀와 쌀가마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그 소녀를 이렇게 혼자 두는 건 정말 가슴 아프네요. 휘 씨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갑작스러운 관심에 란의 가슴이 설레었다. 그 후 후이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란의 가족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냥했고 란이 사랑받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와 결혼할 거고 나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는 한때 약속했습니다. 란의 집안은 가난했고 그녀와 잘 맞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었지만 후이는 여전히 그녀를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자 란의 부모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의 조부모는 후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딸이 부유하지만 편견이 있는 가정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겪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먹고 저축할 것이 많은 반면 우리 가족은 논이 몇 에이커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발을 들이면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후이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결혼해서 할 수 없다면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평생 비참할 거야. 란의 어머니는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위의 달콤한 약속을 믿었고 사랑은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그 애는 정말 훌륭해서 저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거라고 믿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딸의 결의에 란의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간소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고 나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공식적으로 후이 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깐의 꿈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나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후이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으며 아내를 위해 일어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약속은 이제 단지 빈말일 뿐입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와 올케는 란을 공개적으로 멸시하였고 종종 그녀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가난한 소녀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번 소리 없이 울었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았다. 노력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비극은 후이가 가족에 의해 지역 마을로 가게를 관리하도록 파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옷차림의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도시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이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는 일이 점점 줄었고 난을 향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남편이 그저 일에 바쁘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긴 밤을 지새우며 아무에게도 불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소녀였던 그녀는 점차 자신이 남편의 삶 속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가족에게 멸시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는 이것이 끝없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로 란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은 이제 끝없는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가족은 이미 란의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그녀를 얕보았고 이제는 그녀가 가문을 이어갈 아들 대신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기생충으로 여긴다. 시어머니와 올케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란의 자존감을 깊이 찔러넣는 칼날처럼 잦아졌다. 우리 가족이 당신을 집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딸을 낳는 건 그저 음식 낭비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거친 말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난이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구중을 듣고 고개를 숙였고 난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휘는 기계처럼 자주 반복했고 난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추운 작은 방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누워있던 그 밤, 나는 울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리면 그녀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것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견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언젠가는 남편의 가족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난에게 가장 큰 충격은 후이가 가족으로부터 그 지역의 매장을 관리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였다. 나는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먼 곳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이는 점점 더 바빠졌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짧고 피상적인 답변만 얻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전화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식사하셨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 밤 날 찾아와요. 그녀의 심장은 조여들었고, 각 문장, 각 단어가 그녀의 호흡을 막는 듯 했습니다. 후이가 돌아오자마자 라는 그를 마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반응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닥쳐,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크게 떠들지 마. 그는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뺨에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오는 빈도가 줄었고 때로는 아예 집에 오지 않기도 했으며
설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 번째 사람의 존재를 막연히 깨달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잃을까 두려웠고 딸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비극이 닥쳤습니다. 난이 아기를 잠재우고 있을 때 남편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후이가 사고를 당했어.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한때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편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즉시 허락을 구했지만 남편의 가족은 차갑게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남아서 아이를 돌봐. 우리가 스스로 장례식을 치르면 돼.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했다. 난이 간청하자 신우이는 퉁명스럽게 그녀를 꾸짖었다. 당신 남편은 사고로 죽었고 그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후이의 장례식은 마치 가능한 한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는 듯이 서둘러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 차가운 제단 앞에서 분향을 피우고 남편의 초상화와 제가 담긴 작은 항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울었다. 그녀는 파트너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24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남편의 차가운 집에서 어린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부모님은 그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선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종 재치 있게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죽었는데 왜 아직도 이 집에 매달려 있습니까? 왜 당신의 자식을 부모님 집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제 올케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아서 밥을 허비할 이유가 뭐냐 고 투덜거렸다. 나는 자식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저축합니다. 그녀의 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종종 난을 껴안고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난이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후이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너무 모호하게 일어났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남편의 가족은 오랫동안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잃은 아픔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짐을 짊어지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후이가 죽은 이후로 그녀의 남편의 가족은 더 이상 애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녀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위 씨의 장례식 날 몹시 울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옷차림도 훨씬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옷은 새로운 드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미용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스파에 간다. 말수가 적은 시아버지는 지금 난과 그녀의 어머니가 사는 작은 집 바로 옆에 새롭고 더 크고 더 넓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름날, 난이 네 번째로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직접 작은 음식을 준비했을 때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이 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것을 요리해서 그대로 두고 나중에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후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고
향을 피우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들을 잃은 것이 슬퍼야 하지 않을까요? 시부모님의 기쁘고 안도한 눈빛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질문이 반복되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더욱 번영하고 나아지게 됩니다. 집을 새로 지은 후 시부모님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남편 가족의 큰 변화로 인해 그녀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은 위의 장례식에서 가족의 피상적인 모습에서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사치스러운 삶으로 점차 드러난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모르는 뭔가 숨겨진 게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그들이 결코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지 침묵 속에 관찰하며 마음속 의심을 품고 답변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그 날로부터 4년, 나는 점점 싱글맘이 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녀의 딸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사랑의 말을 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남편 가족을 멸시하며 살았지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면서 점차 일자리를 안정시켰다. 그녀는 약간의 돈을 저축하여 이 집을 떠나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더 이상 남편 가족의 잔혹함을 견뎌내지 않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 소녀는 반 친구들에 대해 떠들었고 가끔씩 어머니에게 돌아서서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일상의 피로를 덜어준다. 그녀는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려고 시장 입구에 차를 주차했는데 갑자기 호화로운 노란색 차 한 대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차가 돋보이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난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흰색 셔츠를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신사적인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 남자가 운전대에 손을 얹는 순간 그의 손등에 있는 익숙한 흉터가 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가슴이 죄어들었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후이의 상처, 그녀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차창을 통해 그의 이마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후이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틀림없이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 후이였습니다. 나는 몸을 떨며 유리문 너머로 소리쳤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번쩍였고 그는 곧장 차 문을 닫고 엔진을 시동한 뒤 란이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손이 땀을 흘렸다. 그녀의 딸은 당황하여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기며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란은 더욱 목이 메어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이닥쳤다.
후이가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 왜 가짜 죽음을 택했나요? 그리고 왜 그녀의 남편의 가족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숨겼을까?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후이는 살아있는데 왜 다들 죽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할까? 현관에 앉아있던 난의 시어머니는 그녀의 눈이 충혈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죽었어. 저는 그를 시장에서 만났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신우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말했다. 네, 살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아무런 상관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나는 깜짝 놀랐고 목이 막혔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니? 지난 4년 동안 사람들은 잔혹함을 보지 못했나요? 나는 그림자처럼 살며 홀로 자식을 키우고 모든 사람의 멸시를 참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올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후이가 너한테 지루해하잖아. 그는 사업을 하러 그 지방에 갔다가 큰 길에 집이 있는 부유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높은 지위의 공무원이었다. 그녀는 몸이 허약한 가난한 집안의 소녀입니다. 그는 그녀를 없애기 위해 죽은 척했다. 그게 다예요.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입을 삐죽 내밀고 란이 몹시 상처를 받은 말을 했다. 이 집은 당신과 당신 엄마를 4년 동안 돌봐왔어. 그거면 충분해. 그녀의 딸은 못생겼어요. 후이와는 전혀 다르죠. 난 그 사람이 내 조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가버리는 게 낫겠다. 눈물로 가득 찬 밤을 보낸 후 나는 후이를 만나서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지역에 그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커다랗고 모든 가구가 갖춰진 집이 있었는데 그녀가 살던 옛집과는 전혀 달랐다. 후이가 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와 내 아이를 두고 떠났어? 왜 죽은 척했어? 그녀는 숨막히게 물었다. 후이는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널 없애고 싶어서야. 너랑 있는 건 짐이야. 그녀에 관해서는 그녀가 내게 모든 걸 다 주거든. 돈, 지위.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후이의 대답은 란의 심장에 꽂힌 마지막 찌르기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녀를 평생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탓이에요.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후이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내 청춘 4년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가버려.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란이 받은 말은 그 잔인한 말뿐이었다. 그녀는 돌아서 떠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시는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죽은 척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딸이 머물 곳을 갖기 위해 오랜 세월 온갖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와 올케의 멸시와 휘의 잔인한 배신으로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그녀의 딸이 소유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오래된 옷과 물건을 팔아서 모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이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곳을 찾아보자." 그녀는 자신이 떠났던 모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으로 란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딸과 손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조부모는 란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직 란이 강해지고 극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가 평정심을 되찾고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준 가장 큰 위안은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작은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그저 소규모 사업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친구의 지원 덕분에 라는 단기 경영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 저렴하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수입하여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란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의 소매 판매를 시작으로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확장했고 주변 지역에서도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버는 돈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저축할 돈도 남습니다. 날이 갈수록 란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바꾸었습니다. 나는 깔끔한 옷차림, 유창하게 말하는 법, 고객과 소통할 때 자신감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는 순종적이고 소심했던 여성의 이미지가 이제는 강하고 독립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아직 어렸지만 어머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 정말 훌륭해요." 그녀의 아이의 순진한 말은 란이 계속 노력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란의 삶은 나아졌지만 그녀의 남편의 가족은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불법 거래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란이 떠난 지 1년 만에 후이의 가족은 세금 탈루와 금융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새로 지은 큰 집은 빚을 갚기 위해 압류되었다. 남편의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후이는 가족의 지원을 잃은 후 부자 아내에게도 금세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사업에 복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값싼 임대주택에서 일시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후이는 우연히 란을 다시 만났는데 란이 그 지역에서 물품을 배달하던 중이었다. 그는 전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강해 보입니다. 후이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에 차 있었다. "란,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와 그 아이에게 보상할 기회가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이 차분했다. 당신은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망쳤어요.
우리 아이와 저는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후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 이미지는 이제 단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후이와 함께 회의장에서 나왔다. 그녀는 용서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의 고통과 원망을 버리고 어머니와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속에서 딸을 키웠습니다. 란의 삶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항상 원했던 평화와 자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란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사업이 성장한 덕분에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작은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지만 자부심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독립을 향한 그 여정에서 란은 성실하고 성숙한 남자, 안을 만났다. 안은 란이 자주 물건을 사는 곳 근처에 있는 가게의 주인입니다. 처음에는 안은 종종 그녀의 일을 도와주는 친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의 배려는 점차 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안은 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아이를 가르치고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에게 친아빠가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줍니다. 낯선 사람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란의 딸은 이제 안을 안삼촌이라고 부르며 떠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안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안이 청혼하던 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에 감동했는데 이는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딸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될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딸을 평생 보호할 것입니다. 안은 진심 어린 눈으로 란을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동시켰다. 란과 안의 결혼식은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고 아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란은 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후로 란의 인생은 정말 새로운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은 딸을 사랑하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딸에 대한 헌신적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란과 그녀의 어머니는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롭고 완전한 휴식처를 찾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세월은 이제 단지 기억일 뿐이며 란에게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데 달려있지 않고 어떻게 놓아주고 자신을 위해 일어서서 계속 살아가는지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안과 그녀의 딸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란은 항상 지나간 폭풍에 대해 묵묵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통해 행복의 가치를 깨달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는 한 인생에는 항상 부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란의 이야기는 고통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후이와 그의 가족의 거짓말과 이기심은 대가를 치렀지만 란의 회복력은 더 나은 삶으로 보상되었습니다. 란이 얻은 교훈은 강한 여성은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란의 이야기는 고통과 상실에서부터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는 회복력까지 감정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내면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얻은 교훈,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선택은 상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은 독립과 힘에서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두 발로 섰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교훈은 현대 여성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원인과 결과는 실제합니다. 그녀의 남편, 가족과 후인은 그들의 거짓말과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삶 속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진실하게 살아야만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주는 법, 자신을 사랑하는 법,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특히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각자가 폭풍을 굳건히 극복하고 삶에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귀중한 교훈을 퍼뜨립시다. 다음 기사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구독을 클릭하세요.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